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데뷔 연설에서 북한 핵을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락켓맨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미국의 수치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총리는 미소 지었고 이란 대표는 미국 대통령을 노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며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주권이라고 연결했습니다. 반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세계와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다치지 않게 하는 여러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군사 퍼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의장을 러시아와 관련해 합법적인 비밀 도청을 했습니다. 토이스RUs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장난감 가게를 파산하게 하면서 성공한 기업이 또 다른 기업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유엔이라는 190개국이 넘는 193개국이죠. 가입 국가가 그런 그 국가들 다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참석한 세계의 그 무대에서 처음으로 그 데뷔 연설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 그 대통령들과 다르기 때문에 과연 슈퍼 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어떤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국제 무대에서 지금 발표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연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전쯤에 끝난 연설, 원래 한 30분 정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40분 조금 넘게 긴 길이의 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것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포함해서 주권이고 그리고 유엔 분담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뭐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뭐 여러 그 남미 국가 또 테러리스트, 이스라엘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데뷔 연설에서 가장 오래 가장 그 공들여서 말한 부분은 북한 이슈입니다. 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40분 정도의 연설을 북한을 빼고 그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선거 이후에 굉장히 그 여러 면에서 잘하고 있다라면서 주식시장 올라가고 실업률 내려가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국의 회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지금 그 군사 국방에 지출하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그 군대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지난 70년 동안 과학, 테크놀로지,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해서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날마다 모든 지역에 테러 위협이 있고 국제 범죄 집단은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범죄로 저지르고 있는데 이대로 살 것인가 빈곤 등등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유엔의 그 목표다 더 나은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주권입니다. 미국의 그 전에 그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마샬 플랜을 만들어서 유럽을 도왔고 물론 그 평화, 주권, 안전, 번영을 위한 것. 그 이후에 세계는 더욱 강하고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국가의 성공은 그들의 그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주권에 기인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의 주권도 존중하는 선에서의 주권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주권이 있어야 그들의 운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평화와 발전을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Strong sovereign nations let diverse countries with different values,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dreams not just coexist, but work side. 네, 그런 이제 특별한 그 주권이라는 것이 그 꿈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 이런 다 그 차이가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와 뭐 번영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 그 가장 미국에서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헌법이 위대하고 그 미국 헌법이 위대한 가장 그 세 단어가 We the People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본인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그 파워를 어떤 그 힘, 주권 같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아메리카 퍼스트를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States, I will always put America first. 언제나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미국이 그 동맹국과 함께 그 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해를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그 위에 두겠다, 방어하겠다 강조했습니다. Just like you as the leaders of your countries will always and should always put your countries first. 이때 이제 거의 처음 그 박수가 나왔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 그 시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박수 소리는 별로 많지 않았고 그리고 박수 소리가 약했습니다. 밝음, 평화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어두운 그런 내용이 연설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는가 그 짐작도 되고요. 그리고는 바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신 것처럼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는 그 나라 퍼스트 하는 게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몇 분 동안 그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을 북한과 묶어서 세계에 그 위협이 되는 그런 그 국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이란은 항상 이스라엘과 그 연관이 되잖아요.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벤자민 네탄야후와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그 대통령인데 굉장히 흐뭇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비난을 할 때 팔짱을 끼고 웃음도 보이고 지켜봤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그 이란 대표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그 표정의 변화는 없었으나 굳은 또 그 굉장히 불편하다기보다 적대감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노려봤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하기로 한 이 협상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결국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Frankly, that deal is an embarrassment to the United States, and I don't think you've heard the last of it. Believe me. 이때 이제 이스라엘과 그 이란의 그 웃음과 노려봄이 그 교차된 순간이고 이어서 테러에 대해서 모든 그 테러 국가 극단적인 아랍 테러를 스탑시키겠다고 했고 그 전에 이제 이란은 모든 그 미국인 여러 가지로 지금 걸려서 뭐 석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석방하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고 다시 미국이 유엔 부담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 193개국 가운데 한 나라일 뿐이지만 유엔의 전체 그 지원금 예산의 22%를 미국이 내고 있는데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트럼프 대통령 강조를 합니다. And yet we pay 22% of the entire budget and more. In fact, we pay far more than anybody realizes. 미국이 이렇게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공평하게 하려면 뭔가 유엔이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효과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이제 불평등하다는 것 효율적인 일이라도 해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평화유지군에는 미국이 28% 지원을 하고 있죠. 쿠바에 대해서도 완전한 개혁이 있어야지 된다고 했고 베네수엘라는
정말 붕괴하기 직전이라면서 베네수엘라 정권은 비난을 하지만 국민은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는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홍보하는데 말하자면 판매, 세일즈 한다고도 할 수 있고 프로모팅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가 40분 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들은 그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베네수엘라를 가르쳐서 얘기를 했고 이때 이제 좀 가르쳐서 얘기를 했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뭐 불공평하다, 잊혀진 시민이 있다, 첫 번째 국가의 의무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뭐 안전하게 그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또 다시 유엔에 대한 그 진정한 그 의문을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서도 주권을 얘기를 하고 주권 뭐 애국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No one can do it for us. We cannot wait for someone else, for faraway countries or far off bureaucracies. We can't do it. We must solve our problems to build our prosperity. 네, 뭐 결국은 다른 나라와 다 합쳐서 일을 하지만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방관자라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는 말도 하지만 모든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가 이제 그 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북한을 뺐다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오늘 연설에서 하이라이트였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데뷔 연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어두웠었던 것이 어떤 나라들은 going to hell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going to hell에 들어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고 이란이고 이란에 대해서는 또 그 깡패 국가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해서 그 세계와 협력을 하겠다고도 했지만 계속 강조한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주권을 강조를 했고 이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요즘 그 북한 핵 이슈를 굉장히 그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권을 강조할 때 북한으로서는 핵을 갖는 것이 북한의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 오늘 그 유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도 코멘테이터들이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연설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연설인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좀 어두운 연설이었고 또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30대 초반이죠. 스티븐 밀러,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스티븐 밀러가 오늘 이 연설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대통령 하나도 중간에 집어넣는 것 없이 그 텔레프롬프터 보면서 작성된 연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처음 연설하고 중간 어디 이런 다른 말하는 것보다도 그 북한에 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이 본인도 9개월 동안 겪었으니까요. 뭔가가 이제 소화된 것이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이념이라든가 이상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도 아니고 결과,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 어떤 정부 시스템이 이상적인가? 뭐 미국 것을 따라라. 이런 얘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합적인 거, 공통적인 것이 가운데서는 옆에서 역사에서 구경꾼만 될 수는 없다 하는 내용 정도를 지금 미국 대통령이 유엔 데뷔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이 또 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서 한 얘기는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좀 자세히 거의 전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도 군사 퍼레이드 할 것이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할 때 사람들이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아주 정색을 하고 군사 퍼레이드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군사 퍼레이드 하는 나라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웃었거든요. 그런데도 군사 퍼레이드 한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북한 뉴스와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유엔 연설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도 북한이고, 그리고 이제 맨 앞에 뭐 미국 국가의 대통령이니까요. 이렇다 저렇다 아메리카 포스트 전반적으로 다 그 연설이 한 13분 정도까지는 그 아메리카 포스트와 미국 주권 뭐 이런 것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온 연설이 북한에 관해서입니다. 단일 그 아이템으로서는 제일 길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른 국제적인 이슈는 헤드라인에 약간 그 플러스 되는 정도, 이란을 빼고는요. 그러나 이란에 관한 언급도 북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이가 짧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북한이 얼마나 그 잔혹한 나라인가, 완전히 그 부패한 나라, 사람들이 배고파서 숨지고 인권은 완전히 그 묵살하는 나라이며,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그 워러원비가 미국 대학생이 미국으로 억류됐다가 북한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단지 돌아오자마자 숨졌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잔혹한가, 그 뭐 저기 형도 그 가스로 그 살해하고 그런 얘기 등등을 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We were all witness to the regime's deadly abuse when an innocent American college student, Otto Warmbier, was returned to America only to die a few days later. We saw it in the assassination of the dictator's brother using banned nerve agents in an international airport. We know it kidnapped a sweet 13-year-old Japanese girl. 네, 13살에 정말 그 스윗한 그 일본 소녀를 납치해서 스파이 교육을 시킬 때 일본어를 가르치게 했고, 그리고 또 그 김정남이요. 제가 앞서 김정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나요? 김정남을 김정은이 살해할 때 국제사회에서 금지된 그런 이제 그 화학 물질로 살해한, 이 정도로 굉장히 그 포악한 그 잔혹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 인내력도 있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한다면 미국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그리고는 바로 국제 무대에서 김정은을 며칠 전에 그 트윗으로 얘기를 했었더니요. 로켓맨이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로켓맨이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켓맨이 자신과 자신 정권에 대해서 지금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미국은 그 자살 행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대응을 할 willingly 그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뒤에 말도 중요합니다. 살짝 스쳐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같은 그 준비를 쓰지 않기도 희망한다고 말하거든요.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That's what the United Nations is all about. That's what the United Nations is for. Let's see how they do. 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하면서 희망하건대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준비된 것을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유엔의 그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It is time for all nations to work together to isolate the Kim regime until it ceases its hostile behavior. 그 같은 적대 행위를 멈추고
이 그 북한이 완전히 정말 그 항복할 때까지 국제사회가 유엔 그 가입 국가들이 김 정은 정권을 고립시켜야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It is time for North Korea to realize that the denuclearization is its only acceptable future. 북한의 그 미래가 보장되는 유일한 길은 그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해줘서 땡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되고 모든 나라가 이제 그 합쳐서 그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해야지 된다.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유엔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강한 얘기를 해왔지만 유엔 연설 치고는 상당히 강한 거죠. 예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axis of evil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와 비교되는 정도의 강함이죠.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하는 밖에는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아직은 말인 거죠. 스피치인 거죠. 도대체 미국이 이제 무기를 쓰도록 힘도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금 북한도 핵을 갖는 것이 북한의 주권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측에서 치달을 때까지 치닫다가 그래, 한번 대화라도, 그 마지막 그 뭔가를 쓰기 전에 대화라도 한번 해보지 하고 될 때는 북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약간의 그 양보가 있으면서 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약간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국방부에서 한 그 두 가지 얘기요. 한 가지는 그동안 계속 그 외교적인 해결을 국무장관과 같이 강조를 하다가 서울이 위협되지 않으면서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서울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군사 옵션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이제 북한을 그 응징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뭐 사이버 전쟁이라든가 김정은 암살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양 봉쇄 추가 뭐 그 주변 국가의 군 배치 이런 것을 짐작만 해볼 뿐인데 그런 그 국방장관의 말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침에 그런데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군사작전을 준비한다는 사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군사작전을 레디가 됐다 하면 레디하기 전에 뭐 군사 장비는 어디에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무런 그 움직임이 지금 없고 또 하나는 북한의 군사 그 공격을 하려면은 미국인을 일본과 그 한국에 살고 있는 뭐 한국에만 수십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뭐 약 20만 명으로 보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그 워러 원비어 그 사망 이후에 숨진 이후에 미국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9월 1일부터는 갈 수도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인 대피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옵션을 쓸 그 결정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보는 게 지금 그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장관 자신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외교와 경제 제재로 압박 넣는 것이 좀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번에 한국의 그 국방장관이 8월 30일에 워싱턴에 와서 뭐 그 전술 핵 배치에 대해서는 논의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의견도 있다 하는 것 정도를 살짝 알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국방장관은 어제 지금 워싱턴 포스트 단어를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미국 단어를 그대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discussed, 논의가 됐다. 아니면 asked, 요청을 했다.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오픈 다이얼로그. 미국은 모든 그 방안에 대해서 동맹국과 다 그
오픈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이게 그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또 북한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 당시에 핵개발 중단해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있을 때 전술 핵무기를 뺐잖아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여러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군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전술 핵무기가 뭐 때로는 그 말을 바꿔 부를 때는 전술 핵무기하고 전략 핵무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략상 중요하지 않는 무기, 아는 무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전술 핵무기는 군사 그 목표 지점을 그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벙커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워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큰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위협도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무기를 다 감시하고 핵무기를 감시라기보다 감독하는 그런 그 전략 사령관이요. 에어포스 존 하이든 전략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작은 전술 핵무기라도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네브라스카에 그 핵무기 많은 그 본부가 있잖아요. 부적절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의 야당도 뭐 이 얘기하러 왔다가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경솔하다. 워싱턴 포스트의 또 다른 기사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요. 트윗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트윗을 했는데 그 트윗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락앤맨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다. 그리고는 이제 그 평양에 롱 가스 라인이 인 그 노스코리아에 있다. 그리고 투베드라고 썼던가요? 참 안 됐네. 뭐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평양과 다 그 취재를 해서 도쿄발로 보도를 했는데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은 그거 뭔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트윗? 평양의 주유소에 하나도 줄을 안 서 있는데 금요일에는 조금 그 평소와 마찬가지로 비지했고 토요일에는 조금 일요일에는 아주 조용해서 다른 주말과 같았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새로운 경제 제재를 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미국이 원한 만큼 오일 그 제재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오일 사려고 가솔린 사려고 줄을 쫙 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워싱턴 포스트는 도대체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양에서 약간 가솔린 값이 오르기는 했대요. 이제 킬로그램으로 팔고 있는데 평양에서는 2.2파운드죠. 1킬로그램에 9월의 첫 번째 주에 18,000원에서 23,000원으로 올랐다고 전하면서 그런데 경제 제재 때문에 뭐 약간 가솔린이 오르긴 했지만 줄 서 있는 건 없고 그 밖의 경제는 쌀값도 오르지 않고 이렇다 하면서 경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너무 경솔하게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오늘의 미국 그 방송을 들으신 뒤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북한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도 그 얘기했네요. 북한에서 일반인이 개인 자동차를 갖는 게 거의 없는 일인데 무슨 뭐 가솔린을 사려고 줄을 섰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자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을 왜 조롱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이라고 표현은 안 하셨는데 비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 잘못이 있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했으되 이 가스라인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정보를 듣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솔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오역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는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었습니다. 저도 한국말을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다 크고 자랄 때까지 한국말을 쓰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보다 한국어가 도대체 몇 배 편하다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방송을 하다 보면 영어를 다루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 때로는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시간이 모자라서
그야말로 실력이 없어서도 있고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도 있고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오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것을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러시아와 연결되는 뭐 송유관이 건설된다고 한다고 뭐 이렇게 오역을 많은 언론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에서는 비난을 하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어를 다루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실력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오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저는 그런 부분은 말씀조차 안 드렸는데 방송을 들으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북한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트윗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화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유엔을 제외하고 미국의 탑 뉴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전해드리겠어요. 어제 이제 CNN이 먼저 보도를 했고 오늘 아침에 CBS 그리고 거의 모든 그 신문이 또 다 웹사이트에서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CNN 방송이 지난번에는 한번 그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안토니 스칼라무치 공보국장 열흘인가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그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일종의 CNN이 단독으로 먼저 보도를 한 것인데 폴 매나포르트라고 지금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요. 외교 정보 감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FISA라고 해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선거 전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밀리에 FBI에 도청을 당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을 위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벌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할 때는 러시아가 개입해주기를 바랬었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단 도청을 당했는데 그때는 증거 없음으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올해 초에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검사 리포트에서 다 나왔는데 결국은 쭉 연결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까지 갈 수 있는 조사거든요. 특히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영장과 소환장까지 발부하면서 결국은 웨스트윙 백악관을 지금 겨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검사 측에서 폴 매나포르트에게 당신 기소할 겁니다라고 이미 알려줬다고 하거든요. 집에 가서 버지니아 집에 가서 뭐 비밀 은행 어카운트 해외가 있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자료도 압수하고 컴퓨터 파일도 다 카피해 갖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돈 세탁한 것은 있는가, 세금법 위반한 것은 있는가, 더군다나 이제 대선에 개입하기를 러시아가 바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의장을 지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는 연관이 있고요.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아들과 러시아 변호사가 만날 때 그때 이 사람도 함께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했다라고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도청한 일 없고요. 아마 어쩌면 그 당시에 폴 매나포르트가 트럼프 타워에도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콘도를 그때 이제 다른 나라와 해외와의 여러 가지 관련을 위해서 FBI가 도청했다는 게 이 폴 매나포르트가 아닌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대강 짐작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비밀 경호를 더 이상 원치 않아서 지난주부터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족은 비밀 경호 받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본인 사생활을 원해서 그렇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은 비밀 경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손주들도 다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업하러 가기도 하고 어떨 때 휴가 갈 때도 다 대통령 가족도 휴가도 유난히 많이 가는데 원래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부자들이니까. 그래서 경호 비용이 많이 든다 했는데 본인은 경호 중단해달라. 이 사람이 또 이것을 왜 포커스를 두고 보느냐 하면은 뭐 대통령 사업하는 것 그런 또 대통령 재단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 골프 클럽에서 지난주인가요? 비밀리에 어떤 이벤트를 가져서 지금 뉴욕 검찰이 뭔가가 뭐 이상하니까 좀 조사를 하겠죠.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수사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 경호원 싫다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뒤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 퍼레이드 너무 멋있더라. 미국도 독립기념일에 할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 여기 좀 기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뷰티풀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And one of my early calls were,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start looking at that ourselves. So we're actually thinking about. 이때 웃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들려드렸고요. 프랑스 가보니까 좋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웃으니까 다시 강조를 합니다. 정말이라고. 내가 그리고 이미 뭐 존 켈리하고도 의논을 했고 미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한데 이런 것 해서 세계에 보여줘야지 된다 하는데 취임식 때도 하려고 했잖아요. 탱크 같은 거 놓고 위에 막 전투기 뜨고 그런데 국방부에서 say no 해서 못했었고 원래 프랑스에서도 지난번에 초대를 했었을 때 갈까 말까 하다 우리 대단한 군사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마크롱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뒤에 갔었다고 하잖아요. 미국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일이기는 하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토이스 R Us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토이스 R Us가 파산까지 하게 된 데는 아마존과의 경쟁이 심했고 아마존과 토이스 R Us 하면은 걸어서 가는 스토어와 온라인이잖아요. 아마존이 또 막 그렇게 활성화되니까 월마트라든가 타겟 같은 데서도 계속 싸게 해서 토이즈 R Us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장난감 회사만 문을 닫는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뭐 크리스마스 때는 문 열고요. 그때는 대단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토이즈 R Us가 스토어가 많은데 지금 6만 5천 명의 직원들의 1,700군데 스토어거든요. 1,700군데 가운데서 뭐 미국 아닌 곳은 연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럼 미국에서 닫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아직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뭐 서서히 발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토이스 R Us도 사실은 이렇게 커지기까지는 작은 독립적인 아주 파인 장난감 스토어라고 할까요? 그런 스토어 KB 토이즈라든가 FAO 스와츠라든가 이런 장난감 회사를 밟고 그냥 표현을 하자면요. 이들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일어서서 언제까지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또 다른 괴물이 나와서 아마존이라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에미상 시상식에 전 백악관 비서실장 션 스파이서가 나와서 아주 웃으면서 자학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었잖아요. 그 한 장면을 나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로 비행기 타고 올 때 변장하고 왔대요. 얼굴에 수염 붙이고. 강혜신이었습니다.